요즘 주식시장을 세 문장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7.4%, 연율로는 33.1%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 성장치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4분기 경기 쇼크 우려로 미국의 3분기 경제 회복세는 빛이 발행감이 없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GDP가 연말까지 전년도 수준을 회복하고 주가가 오르려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필수이지만 대선을 앞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3D 프린팅 관련 기업을 3번 다뤘는데요. 아시다시피 어떤 분야가 양산화되기 전에 그 성장률이나 점유율이 10%가 되기 전까지는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10%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80%, 90%는 몇 년 안에 짧은 시기에 폭발적으로 는다고 하죠. 3D 프린팅 기업들이 아마 이 10%에 있는 듯 합니다. 1990년도 빠르게는 1983년도부터 시작됐으니 30년 정도를 지났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오긴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이 분야에 대해 공부를 해서 알고 계시면 80%, 90%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이거구나 아실 수 있겠죠. 이런 새로운 분야나 기업을 연구하는 이유는 이 중에서 한두 기업 정도를 선택하거나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발전할 미래지향적 산업 분야 트렌드를 읽기 위해서죠. 제가 다루는 영상마다 당연히 다 매수 추천으로 올려드리는 것은 아니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다 포함시키진 않으시길 바랍니다. 영상들 보시고 아주 신중히 선별해서 투자 종목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문학적인 자본을 가진 워렌 버핏도 3종목만 소유했던 적도 있다고 하니 많이 말씀드렸지만 정말 미래 성장성이 보이는 종목은 장기 투자로 길게 보시고 초우량주, 성장주 기업 위주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지난달 3D 시스템즈 주가가 46% 올랐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 중 하나가 저번에 말씀드린 테슬라에서 사용하는 애딕티브 매니팩처링, 이제 많이 들으셔서 다 아시죠? 바로 적층 가공 생산 방식의 3D 프린터를 다루는 전문가를 찾는 구인 광고 때문이었죠. 두 번째 이유는 어닝 리포트에서 실적이 아주 좋았던 3D 디지털 스캐너 생산 기업인 얼라인 테크놀로지가 3D 시스템즈의 프린터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블레어의 브라이언 드랩 애널리스트는 이런 흥분 상태는 좀 잘못된 인식이라며 얼라인 테크놀로지의 어닝에 3D 시스템스가 미친 영향은 아주 미세하다고 발표하며 아직도 3D 시스템스의 갈 길이 멀 것으로 밝히긴 했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듯 이번 주 주가도 8달러에서 6달러로 떨어지고 있네요. 물론 전체장이 조정 중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최초의 3D 프린팅을 시작한 기업은 누구일까요? 1983년 처크 헐이 3D 프린팅의 기본이 되는 SLA 방식을 발명했는데 이 처크 헐과 함께 1986년 공동 창립된 회사가 바로 오늘 다룰 3D 시스템즈입니다. 3D 프린팅계의 시조세라고 할 수 있죠.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서 설립이 되고 현재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락힐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 코수염 있으신 사람 좋게 생기신 분이 처크힐입니다. 더 쉬운 설명을 위해 네이버 지식백과에 SLA 찾아보았는데 SLA 발명자 이름이 처크가 아닌 찰스 헐로 잘못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네이버에 수정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SLA 방식이란 스테레오 리토그래피 애퍼레이터스, 즉 광조형 3D 프린팅 방식으로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광조형을 직역하면 리퀴드 포토 폴리머리세이션 혹은 포토 패브리케이션이라고도 표현되는데 우리나라에선 흔히 쾌속 조형이라고 불립니다. 영상 보시면 처컬 씨가 그린 첫 SLA 기술 도면입니다. 아크릴이나 에폭시 계열의 광경화성 수지가 들어있는 수조에 레이저빔을 주사해 원하는 모델을 조형합니다. 한층 한층 두께가 만들어질 때마다 작업대가 아래로 내려가고 다시 레이저를 주사해 조형물을 제작합니다. SLA 공정으로 만들어진 물건은 정밀도가 높고 제작 속도도 빠르고 표면 조도도 우수합니다. 아주 복잡하거나 섬세한 물건을 만드는 데 적합하지만 재료 가격과 레이저 재충전 비용이 고가인 편입니다. 3D 시스템즈에서 최초의 3D 프린팅 기술이 시작되었으니 이 회사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까요? 1987년에 3D 시스템즈, 최초의 3D 프린터인 SLA1 광조형 기술 프린터 상용화가 되었다고 해요.
1996년에 컬러젯 프린팅 시스템 상용화가 되면서 여러 컬러로도 프린팅이 가능해지고 2000년도에는 최초의 심비오닉스 가상현실 수술 시뮬레이터를 출시하고 2006년 스캔 기반 설계 소프트웨어를 특허받아 시장에 출시했죠. 이런 기술력을 종합하여 현재 수술 시뮬레이션 기계를 여러 종류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데요. 환자 모형을 몸 전체나 한 부분을 제작하여 수술을 연습하는 기계, 또는 VR 안경으로 가상수술실에서도 수술 시뮬레이션을 하는 기계 등이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3D 시스템스는 크게 두 가지 시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치과, 의료, 수술 시뮬레이터 등의 의료 헬스케어 부분과 항공우주, 자동차, 전자, 액세서리 등 산업 부분입니다. 제조 검사 및 관리의 디지털화, 설계 및 시뮬레이션에서 3D 시스템의 포괄적인 기술 포트폴리오는 빠르게 결과를 얻는 것은 물론 제품 및 공정의 최적화를 위해 완벽하고 사용자 적이 가능한 워크플로우를 제공합니다. 3D 시스템스는 주문형 제조 서비스를 포함하여 고급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소재와 전 세계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운영하여 제조 혁신을 통한 비즈니스 전환이라는 사명을 띠고 헌신합니다. 기존의 3D 프린팅 기업과 대체적으로 비슷한 것들을 하는데요. 지난 몇 년간 실적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지난 3년간 어닝 리포트를 보면 2018년은 매출이 3분기 연속 예상치보다 높았으나 2019년 매출이 예상치보다 낮고 전년 대비 낮았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인지 아주 형편없습니다. EPS는 지난 2분기 다 마이너스네요. 당기순이익도 4년 연속 마이너스인데 이게 또 들쭉날쭉이에요. 1988년도에 상장되고 30년 동안 참 오랜 기간 잘 버텨왔는데요. 기술력이 점점 더 빨라지고 경쟁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뛰어난 전략적 플래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4년간 CEO를 맡았던 분이 최근 은퇴하면서 5월 26일부터 MTS에서 8년간 CEO로 일했던 제프리 그레이브스가 새로운 3D 시스템스 CEO를 역임했는데요. 앞으로 그의 계획을 살펴볼까요? 일단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번 연도에 1억 달러의 경영비용과 20%의 직원과 오피스 사이즈를 줄여서 3천만 달러 정도 줄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판매량을 유지해서 당기순이익을 늘리려고 한답니다. 단기적인 계획으로 보이고 일단 뛰어난 전략적 플랜은 아닌 것 같지만 CEO 역임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일단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미국 유료 사이트인 시킹알파 기사를 잠깐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3D 프린팅 시장 규모는 2배 더 성장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가장 큰 3D 프린팅 기업의 매출을 기반으로 낸 결과인데요. 18억 달러에서 31억 달러로 성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D 시스템스의 성장 마진은 동시 대비에 지지부진했습니다. 이게 성장 마진과 주가 비교표인데 성장 마진이 오름에 따라 주가도 상승하고 성장 마진이 하락하거나 지지부진하면 주가는 하락합니다. 기사에서는 결론적으로 3D 기술이 앞으로 많은 발전이 예상되지만 3D 시스템스의 비즈니스 성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3D 업계의 창시자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닦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네요. 매수를 추천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은 3D 시스템들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너무 낮은 주가라 혹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오늘 내용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행보가 어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수술 시뮬레이션 부분에 독보적으로 인발브가 많이 되어 있어 앞으로 의료 분야의 방향에 따라 이 기업 미래도 기대가 되긴 하는데 그때까지 잘 버텨줄 수 있을지 30년 전통의 오래된 기업이니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기대를 걸어봅니다. 전통성 있는 기업들이 계속 있어줘야 인류 역사 발전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할게요.